자, 증권사에서 나오는 리포트 다양한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증권사 리포트 꼼책 시간입니다. 자, 지금 유료 문자 샵 8181로 여러분들의 의견 문자로 받고 있습니다. 방송 주제에 관한 다양한 좋은 생각 있으신 분들 보내주시기 바랄게요. 추첨을 통해서 시원한 아이스크림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리포트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두산 인프라코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죠. 두산 인프라코어 제목을 보면 다시 한번 턴어라운드, 트레이딩은 매수, 바이를 적어놓으셨습니다. 자, 미국 제조업 경기 호조, 그리고 유럽 제조업 경기 회복에 따라서 공작기계, 기계를 만드는 기계죠. 공작기계 수주 회복세를 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공작기계 대중국 수출에 파란불이 켜지면서 수출 증가할 전망이다라고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리포트 볼까요? 두 번째 리포트는 조금 상반된 의견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제목 보겠습니다. 또다시 중국의 발목을 잡히다. 네, 제목만 봐도 살짝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트레이딩을 일단 홀드, 전략 하향 조정이라고 정했습니다.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5월 중국 불삭기 판매 대수는 감소를 했습니다. 향후 중국 정부의 정책 이슈에 따라서 하반기 판매가 성장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지만 전년에 비해서 그 이상의 판매를 기록하기에는 좀 어려울 전망이다. 부정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두산 인프라코어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어떠한 분석을 내주실지 지금부터 고강도 토크 펼쳐보겠습니다. 자, 지금 살펴본 것처럼 두산 인프라코어 두 증권사의 의견이 상반되고 있습니다. 아주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특히 중국 시장에 대한 분석이 달라요. 우선 현재의 흐름을 조금 살펴볼 텐데 우선 공작기계 수주 회복세인가요? 그거보다 제가 이게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먼저 좀 언급 드리려고 그랬는데 30초만? 네, 30초. 자, 우리 드리겠습니다. 시청자분들 지금부터 한번 꼼꼼하게 한번 체크를 해봅시다. 제가 지금 두산 인프라코어 전체 차트 그림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그 네. 그림부터 같이 보도록 하죠. 지금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주가가 강하게 오르진 못했죠. 지금 화면에 지금 나오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입니다.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 두산 인프라코어가 이전 2008년도에서 2009년도 적자가 나다가 그다음 순이익 수준이 2,900억에서 3,400억 정도 수준으로 올라오면서 주가가 한번 슈팅을 했죠. 한 3만 원짜리까지 또 슈팅을 했고요. 지금 시점에서 뭐가 중요하냐면 2013년도에 또 적자가 났어요. 그래, 지금 아마 시청자분들도 기대를 하는 게 이번 2014년에 이제 흑자 전환을 할 것 같다라는 부분인데 네. 이 수준이 어느 정도로 나오는가에 따라서 이전에 한 3만 원 수준을 다시금 터치를 하느냐 하지 못하느냐를 우리가 이제 완전히 100%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한 가지 기준을 잡아볼 수 있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 다음에 실적표 한번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실적표를 보면은 제가 봤던 부분에서는 전 실적 기준으로 봤어요. 의견보다는 실적 기준으로 보니까 지금 2014년도에 그 2라고 되어 있는 것이 예상 실적이고요.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이 IBK 투자증권에서 홍진호 애널리스트가 뽑은 실적입니다. 네네. 최고 실적이고 그다음에 대신증권에서 최저 실적을 지금 뽑았는데 최고 실적이 나오면 거의 이전의 최고 실적 언저리까지 원래 실적이 나온다는 거기 때문에 주가가 한번 슈팅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 시간 보시는 분들은 조금 꼼꼼하게 체크를 하셔서 이러한 부분에서 두산 인프라코어가 원래 거의 한 2배 정도의 기대를 가질 수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하시면서 보시면 조금 더 꼼꼼 체크가 재밌지 않을까 그러면 싶습니다. 공작기계 업종에서 두산 인프라코어가 최강자인가요? 다른 네. 국내에서는 굴삭기 현대중공업하고 두산인프라코 굴삭기 가장 많이 만들고 판매하고 그다음에 중국에서 인프라 투자할 때 가장 수혜를 봤던 그런 업종이죠. 그러니까 그때 서쪽 개발을 했을 때 가장 큰 수혜를 봤던 네. 종목들이기 때문에 눈여겨볼 필요성이 있는데 그래서 계속해서 나오는 게 중국에서 결국에는 경기 부양에 대한 드라이브를 거냐 안 거냐에 따라서 주가가 계속 움직이는 이유가 예전에 그런 학습 효과가 주가에 계속 묻어날 수 있다라는 부분이겠죠. 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사실 팽팽한 긴장감이 두산 인프라코어에 있는데 굳이 두산 인프라코어일까 그런 투자자로서는 한번 생각해봐야 될 상황이지 않은가라고 네.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양날의 칼을 다 갖고 있는데 어떻게 잘못 판단하면 뭐 가긴 가겠지만 눌렸다 갈 수도 있는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내가 거기 타이밍을 맞춰서 이 어려운 종목을 만져야 되는 상황인지에 대한 투자자의 고민이 깊어지는 그러니까 팽팽한 긴장감이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라고 보여지는데요. 네. 좋게 보는 쪽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미국 경기 돌아나가고 있고 그리고 중국에선 미니 부양책 실시하고 있고 거기다가 유럽 경기도 돌아나가고 있으니까 기초 설비 투자 늘려질 것이다 라고 하면서 SOC 투자 늘려가면 굴삭기 판매 많이 될 것이다 라는 부분이 좋게 보는 쪽인 것 같고요. 나쁘게 보는 쪽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쟁사 일본에 있거든요. 일본에 굴삭기 판매하는 경쟁사들이 MS가 점차적으로 올라가고 있더라라는 부분 그리고 그게 엔저를 기인한 요인이더라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걸 다 놓고 봤을 때 진짜 팽팽한 긴장감이 아닌가 보여지는데 네. 제가 가져온 표 두산 인프라코어 관련돼서 2장 있는데 그것만 간략하게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처음 표는 두산 인프라코어 월 매출 비중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좋은 표를 갖고 오셨더라고요. 이렇게 길게 놓고 보면 두산 인프라코어가 상당히 호황일 때가 있었고 그렇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 시기가 2008년, 2009년 그 시기와 맞물리는데요. 그때 중국에서는 경기 부양책이 강력하게 돌았던 시기고 그때 서해 개발이라든가 인프라 개발 할 때 시기입니다. 이 정도 했으면 표가 나와줘야 되는데 표가 아직도 안 나오는 네, 표가 지금 예, 우리가, 예, 표가 저게 이제 그 표인데요. 상황이 네. 파란색 선입니다. 파란색 선. 예, 지금 현재 상황이 저 파란색 선인데요. 죄송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 혼란을 드린 것 같아서. 네, 제일 혼란스러우신 것 같아요. 네, 제가 혼란스럽습니다. 네. 일단은. 예, 빨간색 선이 2008년서부터 2013년 평균이고요. 지금 현재 파란색 선은 지금 초록색 선보다도 밑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초록색 네. 선이 안 좋았을 때인데 2012년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좋아질 가능성이 있느냐를 놓고 난 좋아질 거다. 지금 들어갈 상황인지를 놓고 봐야 된다라는 부분이겠죠. 가장 어려운 부분이겠죠. 그리고 2013년도도 안 좋았던 부분인데 검정색 선입니다. 초록색 선보다도 높게 평가가 되고 있고 굴삭기 판매량 추인데도 그 두산 인프라코어가 실적이 좋지 못했다라는 기인하는 요인을 살펴보면 이 다음 장 표가 그걸 기인하는 요인을 설명하는 표인데요. 이게 바로 N 달러와 환율과 일본 굴삭기 업체 마켓쉐어 그래프입니다. 그러니까 N이 강세일 때는 굴삭기가 점유율이 내려가고요. 엔화가 약세일 때는 점유율이 올라갑니다. 네. 당연히 지금 엔화가 약세죠. 그러니까 두산 인프라코어가 좋지 못한 상황이고요. 이 전표에서 기억할 상황은 굴삭기 판매량도 줄어들고 있는데 거기에서 두산 인프라코어가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더라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좋아진 부분은 글로벌 시장 경기 호조와 중국에서 미니 경기 부양 이것 때문에 향후에 좋아질 것이다. 그런데 언제가 바닥이고 반등이 나올지에 대한 정확한 것을 짚기는 네. 지금 상황으로서는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제가 리포트를 쭉 살펴보니까 아마 이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는 북미 지역이 한 35% 정도 매출을 가지고 있고요. 중국이 한 21%, 나머지는 이제 기타에서 유럽하고 이렇게 나누어 가지기 네. 때문에 사실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왔던 가장 주된 부분은 중국이 이번에 지금 항저우를 중심으로 또 부동산 버블 얘기가 또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그쪽이 좀 안 좋다라고 하더라도 북미 지역이라든지 아까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다른 쪽에 조금 더 주목해서 보자 뭐 그런 얘기도 있었고요. 아까 말씀하신 이제 중국의 SOC 투자 부분도 지금 가만히 보니까 중국이 전체적으로 투자는 별로 안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중국 교통 투자 부분은 2013년도에 20% 계속 성장을 했고 2013년 4분기에는 28% 정도 성장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중국 쪽도 기대할 수 있다. 이런 식의 리포트가 좀 많았었는데 문제가 된 게 중국이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실적을 조금 하향 조정했는 부분의 리포트를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지금 실적 부분에 있어가지고 중국 쪽 실적을 전반적으로 부정적으로 좀 보는 그런 쪽이 좀 많아서 기존에 이제 실적에서 하향 조정하는 이러한 부분의 리포트가 좀 많았는데 이 리포트를 보면서 하나 생각을 한 거는 아무리 안 좋게 보는데라도 일단 두산인프라코어가 올해는 턴어라운드는 한다. 이 턴어라운드 쐐기 자체가 어느 정도일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을 하는 것 같아서 일단 바닥 탈피 정도까지는 뭐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저는 일단 잘 모르겠는데 평소에 관심이 없었어서. 근데 조금 더 꼼꼼하게 보신 분들은 눈치채셨을 거예요. 하나증권이 부정적인 리포트를 썼죠. 목표가 얼마 적었어요? 13,000원. 대우증권이 야 좋아질 거야. 바닥 찍을 거야. 근데 목표가 얼마 적었어요? 15,400원. 네. 지금 뭐 2만 원 이상 3만 원에 물린 사람이 드글드글한데 좋아질 거야 15,400원. 그럼 뭐 할 말 끝난 거 아니에요? 지금 제한적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급락한 주식은 굉장히 많아요. 급락한 주식은 굉장히 많은데 왜 먹을 수 있는 룸이 20%밖에 안 되는 종목을 골라야 되냐는 거죠. 그리고 제가 팩트 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림 하나만 보죠. 팩트하고 예상은 구분해야 돼요. 중국이 좋아질 거야 라는 예상은 다 해요. 네. 그럼 좋아지겠죠. 15,400원까지. 그러면은 그러지 못했을 경우는 어떻게 할 거야? 라는 부분을 설명하는 표 하나만 보면은 될 것 같아요. 지금 중국의 굴삭기 판매 오른쪽 거 보시게 되면 늘어요, 줄어요? 못 늘어요. 네. 좋아질 거야 라고 얘기하지만 못 늘어요. 그러면 왼쪽 보세요. MS 보시면 되는데 두산하고 현대중공, 뭐 두산중공업은 MS 많이 빠졌고요. 현대중공업도 마찬가지죠. 그 빠지는 것들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지금 호조 뛰는 데들 있죠. 뭐 싼이라는 뭐 그 토종 브랜드도 있고 중국 로컬 브랜드고 나머지 기타 부분에서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거든요. 줄고 있는 시장에서 MS도 뺏겨. 그러면 여기서 내가 왜 저거를 이라는 생각은 한번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좋은 얘기 나오고 있어요. 북밸류 수준 조금 하회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밥캣 IPO 들어가면은 뭐 자금매수 기대감도 있고 해볼만 할 거예요. 그런데 왜 굳이 이거? 라는 생각은 드는 건 사실입니다. 일단은 이거 그 말씀 듣다가 나 가지고 있는데라고 하시는 분들은 하들짝 놀라실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네. 일단은 그 바켓 그 IPO는 한 2016년 정도 지금 예상을 하는 것 같고요. 제가 표 하나 준비해놓은 거 그거 하나만 보도록 하죠. 이거 보려 그러다가 안 보려 그러다가 어떤 표인가요? 다시 보는데요. 실적 컨센서스 정리해놓은 표가 하나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제가 이제 여기 보게 되면은 방금 꽤 맞는데요. 지금 보면 두산인프라코어를 우리 꼼꼼 체크해서 얘기를 자꾸 넘기시지 마시고요. 예, 고맙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은 아까 IBK가 의견이 가장 좋다라고 했잖아요. 지금 보면 이익 자체를 한 2,300억 정도 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역시 이제 17,000원 정도인데 거기 안에서 지금 보게 되면 어떤 증권사에서는 우리 투자증권에서는 목표 주가 21,000원까지도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데 문제는 이 목표 주가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죠. 삼성은 지금 14,000원까지밖에 안 보거든요. 부채라든지 여러 부분의 문제로 인해서. 그래서 아마 오늘 보시는 분들은 이걸 좀 체크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이제 두산인프라코어를 사면은 예전처럼 한 100% 가겠다. 뭐 그런 식도 좋습니다만은 일단 가지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나오는 얘기가 기본 이슈입니다. 중국 쪽 시장이 제가 여기다가 확인 중국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기본적으로 미국이라든지 전체 매출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뭐 미국이라든지 유럽 쪽에서는 일단 좋아지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밖에 쪽에 들어가는 엔진 부분도 예전에는 일본 거 쓰다가 이제는 두산인프라코어 엔진 쓰는 것도 사실이고 실적은 적자에서 이제 흑자로 턴하는 것도 사실인데 오늘 나오는 어떤 코멘트 부분에 여러분들이 체크를 잘 하시면은 요 증권사들 전체 목표 주가가 아까 보니까 뭐 13,000원도 있고요. 13,000원에서 21,000원 사이면 이 차이가 굉장히 큰 거죠. 그렇죠? 네. 그 사이에서 어느 쪽으로 갈 수 있는지는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오늘 부분 잘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 화이팅 하십시오. 네. 만약 뭐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양심적으로 뭐 종목 상담 프로그램이다. 그래서 두산인프라코어 종목 상담을 받았다라는 어떤 스탠스. 결론을 내주실 예, 건가요? 어떤 교체입니다. 결론을 내리자면 뭐 시간은 걸리겠지만 이런 말씀을 좀 드릴 것 같고요. 네. 현금 갖고 있는데 뭐 사야 돼요라고 하면 추천은 아니죠. 안 나가요. 예, 그렇죠.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 들으신 분들이 시청자 여러분들이 알아서 좀 판단을 해주시기 바라는 마음에 이게 네, 장 말씀 좀 팀장님은 드립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예. 아까 전에 답인 것 같아요. 네. 만약에 동의하십니까? 팽팽한 거죠. 네. 내가 지금 들고 있는데 내가 저거 물을 타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 때는 한번 계좌를 빼고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새 돈이 생겼다. 내가 지금 두산인프라코어를 보유하고 있는 중이 아니다. 근데 지금 나한테 새 돈을 주면 난 제일 먼저 두산인프라를 살 것 같다.
그럼 물 타세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그거는 본인도 못 믿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런 종목에 물 탈 필요 없죠. 제가 얘기하는 건 가지고 있다면이라고 얘기한 거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신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 하면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네. 대형주는 기본적으로 개인들의 매수세로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기관의 어떤 펀드 매니저의 어떤 물량이든지 아니면 외국인 물량이 들어왔을 때 주가 강하게 갈 수가 있는데 이거 뭐 올라봤자 10% 20% 먹을 것 같으면은 그쪽에 자금이 안 들어오겠죠. 그러면 대형주들은 추세를 그리면서 올라가기가 굉장히 좀 힘들어진다라고 하는 거 네. 기억을 하시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꼼책 시청자 여러분들께 어떠한 결정을 내리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꼼책 증권사 리포트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